여러분의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드릴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지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정을 나누지만 그 관계 중 일부는 내 영혼을 좀 먹고 내 에너지를 쫙 빨아가는 독이 든 관계가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참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용서하려 해도 결국 나만 외롭고 상처받게 만드는 본성이 못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교묘한 가면을 한 번에 벗겨낼 수 있도록 본성이 못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5가지를 우리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5가지 레이더를 장착하는 순간 어르신들의 소중한 황혼기를 지켜낼 수 있는 마음 방패를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내 인생의 빛을 가로막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 그 첫 번째 특징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째, 남의 불행에 묘하게 즐거워하는 사람. 남의 고통이 바로 그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아이고, 참 안 됐네 하면서도 눈빛은 반짝이고 입꼬리는 실룩거리는 사람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내 안 좋은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묘한 활기를 띠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심리인데 쉽게 말해 남의 손해나 불행에서 오는 은밀한 만족감을 뜻합니다. 특징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내가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땐 반응이 시큰둥하고 억지로 축하하는 티를 냅니다. 하지만 나에게 갑자기 병이 들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힘들어지는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눈이 반짝 빛나며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며 내 불행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캐묻고 그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부족하다는 열등감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잘나지 못하니 남의 실패를 뜯어먹고 휴, 그래도 나보단 낫네라며 잠깐의 우월감을 맛보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기쁨을 자기 일처럼 축하해주고 당신이 힘들 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불행을 안주 삼아 맛있게 소비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추락을 가장 가까이에서 즐기는 포식자일 뿐입니다. 둘째, 약자에게는 으르렁, 강자에게는 꼬리치는 강약약강 이중성인 사람. 본성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서로 존중하는 정이 아니라 계급과 이익으로만 봅니다. 그들의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강자와 내가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약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굽실거리고 아첨을 일삼습니다. 마치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비굴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식당 종업원, 콜센터 직원, 회사 내 힘없는 아랫사람, 혹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만만한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싸늘하고 무례한 태도로 돌변합니다. 반말은 기본이고 폭언이나 갑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강자에게 억눌려 쌓인 내면의 분노와 열등감을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휘두르듯 터뜨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그가 가장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100% 드러납니다. 당신에게 아무리 친절하고 깍듯해도 다른 약자에게 잔인하다면 그 친절은 계산된 가면일 뿐입니다. 당신이 나중에 혹시라도 약한 처지에 놓인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당신에게도 그 잔인한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셋째, 절대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책임전가 전문가. 이 사람들의 사전에 미안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도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화살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이들의 말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낸 건 내가 먼저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거나, 일이 이렇게 꼬인 건 그때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야와 같이, 이들은 언제나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들은 교묘한 말솜씨로 결국 상대방에게 결국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병들게 하는 심리 조종 기술인 가스라이팅의 기본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약한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건설적인 해결이나 성장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내게 씌우는 책임이나 죄책감을 덥석 받지 마세요. 그저 또 남 탓하는구나 하고 인지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넷째, 나에게서 뭘 뜯어낼지만 계산하는 심리적 흡혈귀 같은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어 당신을 이용하려 합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따뜻한 나눔이 아니라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이들은 머릿속으로 항상 내가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계산기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당신에게 베푸는 작은 호의도 나중에 큰 것을 돌려받기 위한 투자이며 생색을 내며 심리적인 빚을 지우려 합니다. 내가 너한테 그때 얼마나 신경 썼는데를 반복하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도움을 받을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극히 인색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공감 능력의 결핍입니다. 당신이 힘들거나 슬퍼할 때 그들은 당신의 감정에 진심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에게 그저 정보일 뿐 함께 아파하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당신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다가도 결국 화제를 돌려 자신의 경험이나 자랑으로 대화를 끌고 갑니다.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나만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 나만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심리적 흡혈귀입니다. 다섯, 뒤에서만 흉보고 이간질시키는 음침한 공격수.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끔찍이 아끼기 때문에 대놓고 싸우거나 비난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면 대결 대신 제3자를 이용한 간접 공격이라는 비열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친한 척 접근하여 속마음이나 약점을 캐낸 후 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는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부풀립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사실 철수 아빠가 너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라는 식으로 자신은 마치 중재자나 선의의 전달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사람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여 그 혼란 속에서 은밀한 만족감과 통제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늘 진실의 조각에 거짓의 독을 교묘하게 섞어놓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 주변에서 끊임없이 어와 비 사이의 불화를 전달하거나 모임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항상 깨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그저 이간질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의 음침한 공격은 당신의 인간적인 신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심리 지침.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을 갉아먹는 독성 인간의 5가지 핵심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의 불행에 즐거워하는 심리,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이중성, 절대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태도, 나에게서 뜯어낼 것만 계산하는 공감 결핍, 그리고 뒤에서 흉보고 이간질하는 음침한 공격성입니다. 이 5가지 특징은 단순한 나쁜 버릇이 아니라 그 사람의 뿌리 깊은 본성의 결함을 나타내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을 착하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바위에 계란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며 결국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만 끊임없이 빨아먹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마음관리 지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단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세요. 첫째,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무관심이 그들에게 주는 가장 큰 벌입니다. 둘째, 그들이 교묘하게 전가하는 내 탓이나 죄책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짐이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셋째, 가까운 관계라도 당신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한다면 결단을 내리고 연락 횟수를 줄이거나 만남을 중단하는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황혼기 시간과 에너지는 당신의 기쁨과 건강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5가지 레이더로 당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하고 당신을 갉아먹는 독성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소중한 마음을 지켜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하고 단단한 지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